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뭐냐 하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인데 그 어떤 자유냐 하면 옛날 군주들이 막 종 부리듯이 하는 것을 우린 겪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자신이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가서 왕 노릇을 할 수 없으니까 선거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뽑는 권리, 자유,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자유와 권리가 무시당한다면 우리는 단번에 종으로 하락합니다. 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인 공명선거가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 5년 문재인이 대통령을 하는 그 순간, 그 5년 동안 침해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면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4년 동안 그 주위에 있는 후보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고, 그 사람의 걸음걸이도 보고, 다음에 행동 거지도 보고, 정책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듣고, 소문도 듣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국회의원 감이야, 저 사람은 왜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저러나, 저 사람은 역량이 부족해. 이래서 비슷한 이 평판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건, 아니면 잠깐 군대를 가건, 잠깐 휴가를 가던, 아니면은 출장을 가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본인 당일 선거, 당일 투표에서의 선거 결과와 사전 관내 투표에서의 선거 결과, 사전 관외 투표소의 선거 결과, 기타 또 전체의 투표 결과가 비슷해야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많고, 지난 5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 5년 동안 다른 게 맞다, 다른 게 정상이 됐다, 뉴 노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전에는 다 사전투표, 관내 투표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양상이었어요. 그런데 지난 5년에 들어선 이상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항상 달랐던 것입니다. 이런 게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높았으면 언제는 국힘당이 높고, 언제는 민주당이 높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항상 10% 이상 차이가 났고, 그 이상 나는 이익을 항상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서 제 투표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 안정권 대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지역구민입니다. 그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의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 사이에 그 비율이 100대 39였어요.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당선된 정일영 후보의 이 비율, 사전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비율이 이 사람도 100대 39였습니다. 그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투표한 사람의 숫자와 저게 군대 간 사람들의 숫자가 똑같이 맞는다는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2명이면 되는데 옆에 이정미 후보라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대표를 했던 이 좌파, 이 사람의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의 이 비율이 0.39, 그러니까 100대 39로 3명이 똑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 정상입니까?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가 나와서 이거는 자연스럽지 못한 숫자니까 부정이 관여됐다,
이 외부 세력의 나쁜 사람들이 와서 그 표를 건드렸다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부정선거 운동이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자, 그러면 지난번에는 제가 후보로 나서서 그 비율을 봤기 때문에 뛰어나왔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이재명이라고 아시죠? 네,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를 했습니다. 안정원 후보도 그쪽에 무소속으로 나왔었죠. 그 이재명 후보의 계산 2동, 4동 이런 지역구에 동이 있는데 그 동에 그 사람이 받았던 사전 투표의 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수학자가 계산했습니다. 그 계산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러분 단위 중에 우리가 가장 큰 걸로 아는 게 지금까지는 조일 겁니다. 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러니까 9999억 다음에 억을 하나 더 집어넣으면 1조가 됩니다. 그 1조가 10조, 100조, 1000조 경, 9999조에다가 1조가 더 있으면 경이에요. 근데 그 경이 10조, 100조, 1000조, 1000경, 10경, 100경, 1000경 해서 경이 하나 더 붙으면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계산 이동해서 그 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무려 5해 4025경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1조도 얼마나 큰 돈인지, 얼마나 큰 단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요. 자,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제가 100만 원을 쓰고 내일 100만 원을 쓰고 이렇게 매일매일 100만 원씩 씁니다. 제가. 그러면 얼마를 쓰면 1조 원이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대강 무려 2840년을 써야지 되는 게 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부터 계속 100만 원씩 써요. 아직도 다 못 썼어. 그게 1조 원이에요. 근데 1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하는 그 해 5해 4025경분의 1의 확률로 이재명이 당선이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산 이동이고 거기 6개 동이 있는데 그거를 6번을 곱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로또 복권 내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천만 분의 1입니다. 그래서 8천만 명이 아니죠. 8천만 장 중에 한 장이 1등이 되는 건데 그거를 이번 주에도 1등, 다음 주에도 1등, 그 다음 주에도 1등해서 12번 연속으로 1등을 받을 확률, 그 확률로 누가 당선이 됐다? 이재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어떤 체제가 옵니까? 그것은 바로 독재 체제가 옵니다. 독재 체제가 와요. 독재가 왜 무서우냐? 독재자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무서워합니다.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무서워해요. 왜냐? 말 잘못하면 또 행동 잘못하면 다음번에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말 조심하고 여러분들의 이게 이 호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독재자들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음번에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서울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독재 체제 아래서 생활하길 바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을 번쩍 뜨고 이번에 선거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누가 그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맞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이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숨는 자들, 도망가려는 자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이 그 부정선거의 범인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192석을 가진 좌파라면 선거가 끝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80대 20, 90대 10, 70대 30으로 민주당이 당연히 인기도가 높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선거 끝난 지가 얼마가 됐다고 지금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낮은 여론조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기가 많아서 192석을 차지했다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고공행진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국힘당보다 낮은, 지금 며칠이나 됐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가 잘못된 선거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만히 두고 보면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법정 투쟁을 하고 아스팔트 투쟁을 하고 외국에서 국제 투쟁을 하고 시민 감시 투쟁을 하고 다음에 제도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문과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 중에도 똑똑해서 고시에 붙은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판사가 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공부를 잘해서 대법관 올라간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등뼈로서,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의 정의를 지켜줄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영어로 justice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부를 때 정의라고 불러요. 정의, 당신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의니까 나는 당신을 대법관보다는 정의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믿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습니다. 이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소리로 저희들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이렇게 될 때, 불의가 제도가 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은 국민들의 의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부정선거 특위 구성, 아빠찬스 선관위 특검, 이 아빠찬스 선관위 특검, 이 선관위 사람들을 지난 4년 동안 많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앞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이런 조직적인 범죄가 있으면 3,000명이나 되는 그 공무원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내부에 고발자가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주고 아빠가 딸을 끌어주고 그 아들을 세자라고 부르고 그 아들을 위해서 관사를 마련해주고 그 아들을 승진을 시키고 이런 가족회사였습니다. 가족회사니까 아빠가 저지른 죄를 그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자, 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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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에 이번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자신의 큰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한 번 되면 왕처럼 구는 게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국회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헌법이 주는 권능과 헌법이 주는 자유와 권리가 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참정권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정정당당하게 대통령과 국회의원들, 이런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을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근데 그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또를 12번을 매주 맞을 그런 확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있다면 선거 제도가 잘못됐다, 그걸 알아야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잡아내기 위한 수사를 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왜 과거에 집착하냐? 앞으로 나가야지. 왜 자꾸 지난 4.15 총선을 생각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과거에 대한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미래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에서 이 잔악한 학살을 자행한 이 나치 독일 그 사람들 전범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또 생각할 겁니다. 이 유대인은 우리보다 저열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말살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또 그 병이 도질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범들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한 결과, 지금 독일에서도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수상들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지난 60년 전 1960년에는 3.15 부정선거가 있어서 최인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60년 동안은 선거를 잘못하면, 부정선거를 하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긴다 라는 두려움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위정자들, 이들은 그때의 두려움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다시 이 연탄가스 스며들듯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여러분, 지금 선거에 떨어진 사람들 선거 무효 소송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속에는 지금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4년 뒤에 민경욱처럼 이 경선에 붙지도 못하고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생각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꿈 깨라. 이제 당신들은 그 당에서 공천을 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선거 제도가 망가졌기 때문에 민주적인 선거로 선출될 가능성은 빵입니다. 빵. 여기를 포함해서 서울에는 모두 425개의 동이 있습니다. 425개의 동에서 예외 없이 전부 민주당 후보는 사전선거에서 당일 선거보다 유리했습니다. 단 한 곳에 예외도 없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외가 있어야죠. 자, 경기도에는 모두 599개의 행정동이 있습니다. 그 동에서 한 동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후보는 사전 투표에서 당일 투표보다 유리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부산도 마찬가지, 인천도 마찬가지,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해본 저 같은 사람들은 압니다. 어느 동에서는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지고, 어느 동에서는 당일을 이기고, 어느 동에서는 사전을 이겨야지 당연한 거죠. 근데 모든 동에서 모든 민주당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각 동에서 이겼다? 이것은 1000개의 동전을 세상 하늘에 던졌을 때 모두 똑같은 면으로 떨어질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거 한 100년쯤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온 우주가 탄생됐을 때부터 1초에 한 번씩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확률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깨어나게 하십시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선거입니다. 옛날 공자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제쯤 내려가도 되겠죠? 네. 공자 말씀, 공자께 어느 군주가 물었습니다. 자, 우리 나라를 꾸려가는데 이 쌀, 곡식, 양식과 다음에 군사력과 믿음 3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국민들이 양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막 쳐들어오는 사람들 막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뭐 공자학원 때문에 공자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자, 공자는 얘기를 했어요. 자, 양식이 없어도 된다. 군사도 없어도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양식은 곧 구할 수 있고, 믿음만 있으면 군사가 없더라도 우리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나라가 국민을 지켜준다는 믿음이
사라질 때 그 나라는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신분립, 신의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아빠 찬스를 사용하는 선관위는 믿음을 잃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에 어떻게 우리의 한 표에 6천만 원씩의 가치가 있다는 우리의 표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앙선관위는 없어져도 됩니다. 그러면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중앙선관위 3,000명, 외교부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예산을 쓰는 이런 그 공룡 같은 조직, 미국에 없습니다. 일본에도 없어요. 대만에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이 아나무인의 조직이 바로 이 중앙선관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중앙선관위는 없애도 됩니다.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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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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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귀 기울여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안정원 대표 화이팅! 여러분 저 가슴이 뿌듯합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앞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그 안정권 대표의 그 의로운 싸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